관계에 대해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라.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은 관계를 너무나 완벽하게 파괴해서 그것을 용서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은 너무나 유해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에서 일부 사람들이 저지르는 별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동들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고 믿더라도 이것들은 즉각적인 이별의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것은 증오를 조장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행동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작, 기만, 그리고 무례함의 패턴이 너무 깊게 뿌리 박혀서 그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당신의 존엄성, 정신건강, 그리고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될 때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변화 없는 용서는 학대를 허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첫 번째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은 체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저는 지금 깜짝 파티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대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안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고 당신이 그 안에서 살기를 기대하는 사람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허용 가능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제 내담자 중 한 분의 파트너는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했습니다. 장을 본 가격, 퇴근 후 간 곳,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 등이었죠. 그는 이것이 해가 없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가 카드빚 5천만 원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트 앱을 위한 두 번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남편이 학대한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병이 아니라 증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존중해야 할 파트너가 아니라 조작해야 할 장애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성적인 거짓말쟁이들의 패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작게 시작합니다. 커피값이 3,000원인데 5,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은 사소해 보여서 지적하지 않죠.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거짓말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술집에 있으면서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감정적으로 얽힌 사람을 그저 친구라고 속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거짓말은 그들에게 당신의 신뢰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유머로 가장한 공개적인 망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파티에서 당신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거나 친구들 앞에서 당신의 취미를 비웃거나 아이들 앞에서 당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얘한테 돈 문제는 묻지 마. 가계부도 못 쓰는 애야. 다시 운동 시작했대. 이번엔 얼마나 가나 보자고.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파괴함으로써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당신이 불쾌해하면 넌 너무 예민해.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 라고 반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담은 모두에게 즐거워야 합니다. 농담의 대상이 된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죠. 누군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면 그것은 유머가 아니라 경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경멸은 관계 실패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경멸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정서적 조작과 협박입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눈물을 흘리거나 당신의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날 사랑하면 이렇게 해줬겠지.
진짜 남자라면 이럴 텐데, 내가 너한테는 충분히 예쁘지 않나 봐. 이것들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의 책임을 지도록 설계된 계산된 공격입니다. 조작자들은 정서적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정심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듯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몇 달, 몇 년 동안 당신의 약점을 연구했기 때문에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보호하고 싶은 본능 등 당신의 모든 것이 그들의 무기가 됩니다. 진실 폭탄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취약함을 무기화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복을 당신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죄책감이나 두려움, 의무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친밀함으로 포장된 경계 침범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휴대폰을 뒤지거나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직장에 나타나거나 당신의 모든 대화와 모든 친구 관계를 신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관심이나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숨길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도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것은 당신의 자율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별개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치 추적 앱을 깔고 통장 내락을 한 줄 한 줄 검사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불쑥 나타나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감시입니다. 감시가 정상화되면 당신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죄수가 됩니다. 잠시만 후 더 심각하고 위험한 징후들로 넘어가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이런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삶을 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별표 좋아요 별표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혹시 이런 행동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다섯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형태이든 신체적 폭력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더 힘이 세잖아 같은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학대는 누가 가하든 학대입니다. 뺨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들. 이것들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지배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통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공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반드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밀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뺨을 때리고 결국 주먹질로 이어집니다. 용서받는 모든 폭력 행위는 가해자에게 폭력은 효과가 있다. 너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안전은 나의 분노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화가 났다고 직장 상사를 때리거나 경찰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에게는 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적 착취와 통제입니다. 자신의 돈은 숨기면서 당신의 돈은 맘대로 쓰고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커리어를 방해하고 당신 명의로 빚을 지는 행동입니다.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돈은 자유이자 안전이며 선택권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트 때마다 지갑을 잊어버리는 사람, 항상 급한 일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양받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들은 당신이 경제적 경계를 세우려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 못 믿어. 하지만 진정한 공유는 동의와 상호 호혜를 필요로 합니다. 일방적인 갈치가 아닙니다. 7번째는 지지 기반의 의도적 고립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이고 전략적으로 일어납니다. 내 친구들은 달로야. 내 가족은 너한테 해로워. 취미생활 때문에 우리 시간이 없잖아. 그들은 당신의 모든 지지 시스템을 하나씩 제거하라. 결국 그들만이 당신의 유일한 정서적 연결 통로가 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친밀함을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는 통제입니다. 고립은 학대자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부의 시각이 없으면 그들의 예곡된 현실이 당신의 유일한 현실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이 없으면 당신이 겪는 일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8번째는 예도, 바람입니다. 요즘 문화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바람을 피울 때 그것은 일련의 의도적인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기로 한 결정, 거짓말하기로 한 결정, 당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기로 한 결정, 당신의 신뢰를 파괴하기로 한 결정. 모든 메시지, 모든 만남은 당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쾌락을 우선시한 결정입니다. 실수였어. 그냥 일어난 일이야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분류는 계획과 거짓말을 필요로 합니다. 관계가 힘들면 대화를 해야지. 예비 타이어처럼 다른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은 비겁합니다. 통계적으로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다시 피울 확률이 350% 더 높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 정도의 배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그 사실을 믿으세요. 9번째는 취약점의 무기화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트라우마, 불안감을 싸움의 탄약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섭식 장애에 대해 고백했는데 싸울 때 돼지라고 부르거나 어릴 적 학대 경험을 털어놓았더니 화날 때 너는 망가졌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아픔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때 그들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는 취약해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방성이 곧 위험이며 신뢰는 적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착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취약점을 보호하지, 폭로하지 않습니다. 10번째는 학대와 러브 바밍의 사이클입니다. 평일에는 당신을 짓밟고 주말에는 엄청난 이벤트로 만회하려는 사람. 소리 지르고 나서 꽃을 사오고 모력을 주고 나서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하는 패턴입니다. 이 사이클은 트라우마적 유대, 트로머 반딩을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극단적인 저점은 고점을 구원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당신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착한 버전의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해 애쓰게 만듭니다. 당신은 안도감을 얻기 위해 중독되지만 안도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해를 입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러브 밤빙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떠날까 봐 두려워 덫을 다시 놓는 조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매몰 비용의 오류, 5년이나 만났는데 아까워서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은 무한한 용서라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그들이 바뀔 것이라는 헛된 희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최악입니다.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보다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는 대가는 관계 이상으로 큽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자랍니다. 친구들은 당신의 판단력을 불신하게 됩니다.
당신의 커리어와 건강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받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만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경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안 돼, 무례함은 참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까다로운 게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세상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존중, 정직, 안전, 신뢰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장한 착취입니다. 당신은 존중이 기본인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그대로 사랑받는 관계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동들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놓아주세요. 당신의 삶은 그들에게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장 강한 행동은 학대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남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